세금을 1억 넘게 내셨다고요? 그런데 그중 일부는 안 내도 되는 세금이었어요. 저희 고객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연매출이 약 40억 원 정도 했어요. 거기에 순이익이 10억이 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분하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세금이 무려 1억 2천만 원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와 컨설팅을 하고 나서 금액을 얼마로 줄였냐면요, 반값으로 줄였습니다. 자, 보시면 대표자 급여가 그 당시에 6천만 원밖에 안 됐고요. 자금이 필요하다 보니까 법인이 있는 자금을 뺐고 가지급금 인정이자 배당소득세까지 해서 이분이 납부한 세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급여 구조를 2억 4천만 원으로 맞추고요. 자녀를 직원으로 채용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법인을 세팅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된 세금이 5천만 원으로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2억 원 가까이 세금 없이 자산을 넘겨주게 되었고요. 급여는 적게 받을수록 손해입니다. 사실상 대표자들 급여가 6천만 원 정도 되면 월 50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전체 매출과 이익을 봤을 때 500만 원이 적정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세금이 얼마가 나올지를 예측을 해서 제대로 설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에서 돈을 빼기 위해서는 급여로 가지고 가든지 배당으로 가지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급여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늘 4대 보험을 내고 또 근로소득세도 떼고 나중에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고요. 근데 반면에 배당으로 갖고 갈 경우에는 연 2천만 원까지는 15.4% 분리과세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세금이 붙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럼 이거 두 개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세금을 내야 합니다. 내가 원래 받는 급여에 배당까지 얹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겠죠. 그러면 급여를 조금만 설정해놓고 추가적인 것 때문에 나는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내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못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들을 제대로 설계를 하려면 대표자의 급여를 조절을 하면 됩니다. 내가 매출이 1억밖에 안 되는데 대표자 급여를 2억으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매출, 이익까지 산정된 기준 하에서 얼마가 적정한지 급여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급여를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올린다고 가정하면 소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4대 보험도 많이 떼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단순하게 2억 4천으로 올리게 되면 비용으로 법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인의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럼 해당하는 것만큼 법인에 대한 세금도 줄어들게 되죠. 어차피 둘 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갖고 가는 돈이 똑같다면 법인에서도 세금을 줄이고 개인 입장에서도 세금을 줄이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급여를 변경했을 때만으로도 일단 5천만 원 이상 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급여 조정만으로 세금을 줄인 사례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법인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개인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을 판단을 하시면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자녀한테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고 증여세를 피한 방법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자녀에게 자금을 증여를 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만만치 않죠. 그럴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일을 시키고요. 그 일한 대가로 급여를 주게 되면 증여세 없이 자녀에게 자금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대표님의 자녀가 실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도 배우고 그러면 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고용이 된 거라서 실제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절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녀에게 월 250만 원을 주면 연으로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주게 되는 거죠. 자녀 입장에서 보면 근로소득 공제나 연말정산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은 6%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3천만 원 가까운 금액을 증여세 0원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대 보험도 가입을 하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고 업무일지까지 작성을 한다면 문제없이 자녀에게 자금이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100% 증여를 받는다라기보다는 적정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대가를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녀에게 1억을 넘게 줬는데 증여세, 세금 한 푼도 없이 낸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법이 정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활용을 할 줄 안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회사
회사 돈 배당으로 말고 이렇게 빼내세요. 회사에 자금, 현금이 많이 쌓였는데 이 돈을 어떻게 갖고 올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배당 말고도 이 법인 자금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에 대한 15.4%를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대표가 가지고 가면 세금도 내야 되고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담이 되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에 내 법인이 투자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 간에 자금을 이동을 하게 되면 그때는 배당소득세가 없겠죠. 투자법인은 자녀의 지분으로 세팅을 하고요. 결과적으로 자산을 법인에서 자녀에게 합법적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각각의 법인에서 자금을 주고받는 거는 법인들끼리의 대여이고 차입이기 때문에 적정 이자율을 설정을 해서 자금을 빌려주고 갚는다고 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각각의 정한 세금만 내게 되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배당이 아니라 구조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지금 이 방법은 탈세가 아니라 설계입니다. 골프장, 접대비, 출장비, 비용 처리가 되나요? 골프장에 간다거나 접대를 한다거나 차량을 쓴다거나 또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비용들이 사업과 관련되어 있고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한테 접대를 했을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그 거래처가 적정하지 않으면 접대비로도 보지 않고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한 요건을 충족을 해야겠죠. 골프장을 갔을 경우에는 누구와 갔는지 어떤 거래처와 갔는지를 기록을 해두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 차량을 운행을 할 때도 운행 기록에 대한 거를 남겨놓으면은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출장을 가는 경우에 특히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도 각각의 항목마다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떤 비용을 썼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해외 출장비도 얼마든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 조사용으로 간다거나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간다거나 박람회 같은 데를 특히나 다녀오시게 되면 해외 출장 다녀오신 거는 해외 시장 개척비 혹은 사전 답사비의 항목으로 비용 처리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간혹 해외 출장 관련된 경우에는 휴가를 갔다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전액 부인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내 사업에 연관이 있을 거고 도움이 된다고 입증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건 얼마든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쓰는 게 아니라 기록을 해서 지켜내는 거예요. 가업상속공제? 몰라서 수십억 상속세 낸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많으시죠? 사실 회사를 자녀에게 물려주실 세정이라면 이 전략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는 300억 원까지 그리고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셨으면 600억까지도 상속세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원래 사업을 하시던 부모님께서 60세가 넘으셔야 하고 받으시는 자녀분들은 18세 이상이 되셔야 해요. 그리고 원래 운영을 하시던 분이 최소 10년 이상은 동일한 사업을 운영을 해주셔야 되고 자녀분도 사업을 이어받고 동일한 업종을 유지를 한다든지 직원을 계속 고용을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가업상속 공제를 통해서 최대한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수십억 원이 넘는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생전에 사업을 경영을 하실 때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